안녕하세요. 황순이의 대학 가는 얘기 황순입니다. 오늘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서성, 이한 요 4개의 대학 정시 전형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서울대가 정시 모집군을 가군에서 나군으로 바꿨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대학들이 군을 바꾸고 있습니다. 가군에서 나군으로 지금 바꾸고 있고요. 서강대부터 시작합니다. 자, 반영 비율은 크게 달라진 게 없죠. 그 다음에 투과목이 아니어도 괜찮다, 투과목에 대한 가산점 이런 얘기는 없고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2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이니까 가산점 만점이니까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이 다 증가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증가한 비율을 보셔야겠어요. 그래서 증가한 숫자를 절대적으로 보기도 하겠지만 어떤 비율로 증가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시 2월 인원이 추가될 수 있으니 12월 30일에서 추가된 수시 2월 인원까지 반영된 모집 인원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요 별 표시된 게 이제 교직이수가 되어 있는 학과들이고요. 자,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연 계열들도 대체적으로 인원을 늘린 편이죠. 그렇죠? 근데 인원 증가 비율이 다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 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국어 수학, 국수 에이스들은 서강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가 올해 어려워서 이제 1등급자 비율이 6%대잖아요. 그래서 영어 2등급이면서 다른 영역을 잘 본, 특히 국어 수학을 잘 본 학생들, 국어 수학을 잘했는데 영어가 89점이라서 아깝게 2등급, 그리고 탐구는 좀 무난하게 봤던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 이 서성 이한 라인에서 서강대를 강력하게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반영 비율이 되게 높죠. 지금 특이한 거는 이제 영어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영어는 이제 가산점의 형태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활용 지표가 변환 표준 점수고요. 탐구 영역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니까 어떤 학생이 유리하겠냐라고 했을 때 유리하다기보단 덜 불리하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선택 과목에 따라서 내가 표준 점수의 불리함을 가져갈 것 같았던 학생들에겐 변환 표준 점수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인문계 학생들에게 되게 걱정되는 소식이 많은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적분 기하를 본 학생들은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죠. 과탐으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문계 학생들은 이 학과에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이라고 보통 하죠.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할 만한 학과인가, 이거를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사학과라든가 영문과라든가 이런 과들은 자연계에서 잘 넘어오지 않죠. 데이터 관련된 부분이나 AI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수학 좋아하는 학생들이 상경계열로 넘어올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영어가 가산점 방식인데 간격이 1점으로 일정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아마 1, 2등급이겠지만 서강대 정도면 3등급인 최종 등록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어 수학 반영이 워낙 높으니까. 그리고 영어의 감점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죠. 상대적으로요. 물론 서강대는 영어 1, 2등급이 많겠죠. 자, 최종 등록자, 결국에 등록한 사람에서 100명 중에 70등의 성적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상위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평균을 보여준 건데 국수탐 100분위, 영어를 제외했죠. 영어는 등급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등급 환산해서 눈속임을 하는 대학들이 있으니 그건 좀 유의를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80 후반에서 90 초반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다
컷이 조금씩 내려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인원도 많이 늘고 모집 인원도 많이 늘었었고, 그 다음에 학령 인구 감소한 게 더 크죠. 그런 작용이 작년에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학령 인구가 오히려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요. 뭐 그것 때문에 모집 인원 평균이 입학 성적이 크게 오를 거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왜냐,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증가한 비중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겠죠. 자, 인문계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잘했으면 서강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서강, 성균, 한양을 비교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가 껴있는 이유는 나군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서울대 낮은 과를 쓰는 학생이랑 서강, 성균, 한양의 높은 과를 쓰는 학생이 어떻게 이제 나뉘어서 지원하게 되겠느냐, 요게 이제 갈림길이 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 아마 이제 서울대 나군은 거의 뭐 이렇게 되면 여기 연고대가 없기 때문에 서강, 성균, 한양에서 좋은 과라고 해도 서울대 낮은 과는 거의 충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양대를 보시면요, 인문계죠. 지금 인문계인데 상경이 수학이 40%나 돼요. 네, 엄청나죠. 수학이 40%가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문계열의 주요 상위권 대학의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을 합산 비율 고려하면 서강, 성균, 한양 상경, 한양 인문. 그래서 내가 수학을 좀 못했다라고 했다면, 요 라인 때 학생인데 수학을 못했다라고 하면 한양 인문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죠. 이 요소만 본다면. 자, 그래서 국어 수학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서강이나 성균, 특히 서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인문 계열의 탐구 영역 비율의 편차는 최대 10%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탐구 영역에서 반영 비율의 차이가 지금 30%인 한양 인문이 있고, 그러니까 사탐 잘한 학생들, 또 여기 과탐이랑 또 미적분이랑,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 미적분이랑 과탐본 애가 또 지원할 수 있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건 이제 탐구에서 10% 차이가 나는데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15% 차이가 나는 거 밑에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 기하를, 그 다음에 올해는 수학 영역 미적분 기하를 보고 과탐을 응시한 학생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한 가능성이 전년도보다 높아졌으니까 이 학생들이 과연 서성안에서 인문계열로 어디에 지원할지 이거를 잘 좀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자연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서강대는 국어 수학이 엄청나게 높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는 과탐이 이렇게 높죠. 과탐이 되게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에 또 요거 중요하겠습니다. 요거는 체크하고 가죠. 한양대는 과학 2과목에 3% 가산점을 부여한다. 자, 한번 밑에 코멘트를 한번 읽어보면요. 자연계열 주요 상위권 대학의 국어 수학 합산 비율을 고려하면 서강, 그쵸? 국어 수학 잘했으면 서강, 그 다음 성균, 한양의 그 순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잘하는 애들이 서강대 쓰는 게 이것만 봤을 때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한양대가 이제 탐구 과탐 비중이 높으니까 국어를 좀 못 보고 과탐을 잘 본 학생들, 그런 자연계 학생들은 한양대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탐구의 반영 비율의 차이가 15%나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겠고요. 특히 한양대는 과학 2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대도 그 과학 2를 응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노리고 과학 2를 봤던 학생들 중에서 한양대를 쓰게 되는 학생도 있겠죠. 그 친구들은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은데, 반대로 2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한양대를 쓰는 데 있어서 2에 가산점이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불리한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과학 1을 응시한 학생들 위주로 서강, 성균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과제도 복수전공 이런 거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으로 성균관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 올해 약대를 신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군이 변경이 됐어요. 얘네가 변경된 게 있는데 이게 그 연고대가 가군에 있고 서울대가 나군에 있는데 연고대가 가군에 있으니까 나군에 있는 이런 학과들의 학생들이 만약에 연고대를 붙으면 넘어갈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올해도 지금 보면은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했죠. 증가하지 않은 학과들도 있다는 거 잘 보셔야겠고요. 약학과 신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군에서 이런 주요 학과들,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학과가 있는데 모집 인원의 변화도 잘 관찰을 하시고요. 사회과학 계열이 참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자, 나군에서 사회과학 계열이 이렇게 지금 TO가 많은데 가군에 지금 연고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 사회과학에서 좀 많이 좀 충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열은 여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광역 모집단이라서 2학년 진급 시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는 가군에 있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는 가군에 있으니까 글로벌 리더나 글로벌 경영에 비해서 글로벌 경제는 충원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성대에서 글로벌 경제학과 일단 간판과고 나군에서 합격을 더 좋은 데를 합격해야 되는데 물론 서강대나 한양대에서 좋은 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균 글경을 좀 넘어서기는 쉽진 않죠. 그래서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이 빠질 텐데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조금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원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거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표준점수, 그 다음 변환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있고요. 성대가 서강대 다음으로 국어 수학의 반영이 크다. 자연계는 탐구 반영을 좀 세게 하는 대학이라는 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3등급에서도 합격자가 꽤 성대보다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균관대는 이게 지금 격차가 3등급부터 꽤 커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백국스탄 백분위도 90 초중반대로 나오고 있고, 그게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갔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인풋이 떨어졌죠.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모집 인원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올해는 이제 인문계랑 자연계 성적이 좀 뒤바뀔 수 있죠. 왜냐면 인문계가 수학 등급이 잘 나오는 편이고 수학 백분위가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자연계가 수학 백분위가 잘 나오고 인문계가 수학 백분위가 잘 안 나오는 편이죠. 그것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야겠고요. 자, 여기서 충원 인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좋은 과들 있잖아요. 글로벌 경영이나 근데 이제 특수한 이런 한문교육이나 인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영이나 사회과학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과들은 오히려 그 학과를 쓰는 학생이 다른 군에서 더 좋은 대학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원이 더 많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성대과 상관없어, 아무 과나 가도 돼 해서 한문교육을 써서 오히려 내가 인풋이 낮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충원이 거의 안 돌아서 인풋이 높게 설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백분위가 이쪽 학과들이 더 높게 나왔지만 이게 어떻게 역전이 될지 모릅니다. 충원이 얼마나 돌지 모른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줄었고 소프트웨어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 쪽 학과 학생들은 이제 새로 신설되는 학과들이 각 군에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겠고, 제가 예를 들어서 보통 가나다군을 쓸 때 비슷한 학과들을 쓴 학생이 더 많잖아요. 물론
뭐 생뚱맞게 가나다군 다른 학과를 쓰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컴퓨터 덕후인 학생들은 컴퓨터 공학이나 뭐 요즘 AI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서성 이 한 라인에서 컴공 관련된 학과들이 어떻게 모집 인원이 가나다군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별로 좀 분석을 해볼까요? 서강, 성균, 한양인데 참고로 연고대가 가군에 있고 서울대가 나군에 있다는 거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강대 인문은 다 나군에 있고요. 그러면 연고대를 합격한 학생들이 여기 빠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성균인데 지금 성대 인문을 쓰는 학생이 나군에서 뭐 한양이나 서강에서 좋은 과를 붙으면 곧 빠지는 게 있긴 하겠죠.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반대로 나군에서 물론 이게 지금 간판과들이 많죠. 글리랑 글경, 사회과학 계열도 이제 인문과학보다는 선호하는 학과고, 그럼 이 학생들이 연고대로 빠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인문이 그러니까 충원율은 여기가 더 높을 것으로, 나군이 더 높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연고대가 가군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문계 학생들은 학과 선호도보단 대학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 간판과라고 하더라도 연고대 낮은 과를 가는 경우가 저는 많이 목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는 충원율이 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이런 학과들은 오히려 좀 어떻게 될지 올해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양대도 잘 분리를 해놓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성대 한양이 지금 전략을 펼친 게 지금 간판과들을 분리를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 7 학과라고 해서 뭐 정책학, 뭐 파이낸스 경영, 행정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군을 분리를 했죠. 이런 전략들을 잘 비교 분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연계로 넘어가면 서강대는 우직하게 나군으로 선발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건축 관련된 학과를 지원하고 싶다면 가군의 건축 관련된 학과들의 모집 인원의 총합과 나군의 총합,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 학생들이 다른 군에서 뭘 썼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대 모집군 이동 때문에 다 연쇄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겠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요런 학과들을 지금 다군에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중앙대 안성을 좀 잘 구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성대 학과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이화여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대입니다. 달라진 점 보시면요. 일단은 나군에서 원래 이제 이화여대가 통짜 선발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나군에서 따로 지금 AI를 따로 지금 선발하고 있고 약대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약대가 부활됐는데 여대 약대 TO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70명 되게 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래산업약학전공, 이것도 거의 뭐 약대나 다름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준약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여대 약대들이 TO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그 약대가 어떻게 될지 올해 되게 저도 궁금한데 요거를 잘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별로 약대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남학생이더라도 약대를 쓰는 여학생들이 어디로 빠질 것인가, 요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 선발 인원 줄긴 했지만 수능 선발은 증가했어요. 왜냐면 다른 과들이 이제 넣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2외국어 요즘 반영 안 하는 게 추세죠. 자, 그래서 TO가 이렇게 바뀌었다. 크진 않지만 통짜 모집이라서 얘네가 되게 재미를 많이 봤죠. 조금 컷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범대나 이런 특수학과들은 따로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통합 선발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사범대가 통합 선발보다 저는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높은 경우도 충분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50%보단 크지 않을까. 저는 그쪽으로 조금 기운다 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신설학과들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과목에 대한 어떤 편중이 없죠. 과거에는 25%씩 반영했어요, 네 과목을. 근데 이제 영어를 좀 축소하고 국어를 늘린 거고, 자연계는 이제 수학을 늘린 건데, 대체적으로 이들 간의 편차가 크지 않죠. 그래서 아까 서강, 성균, 한양대에 비해서 그 과목별 그 반영 비율의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과목 다 고루고루 잘하는 학생이 이화여대에 조금 맞는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보시면 여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좀 관대하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제 2등급 학생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아마 1등급인 학생이 많을 거겠지만 2등급도 꽤 있을 것 같고요. 3등급은 거의 드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여기까지 가산점 만점이고요. 자, 영어 등급을 한번 보시면요. 최종 등록자 상위 70%의 평균인데 합격자의 성적이래요. 합격자의 성적. 이게 되게 좀 영어 평균이 아닌데 이게 지금 합격자 성적 요게 어떤 데이터인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봐야겠는데요. 아마 이건 한 명의 영어 등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평균치가 아닌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최종 등록자의 상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의 국수탐 100분이랑 영어 등급을 써놓은 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문계가 지금 높죠. 근데 올해 이게 지금 뒤바뀔 수가 있다는 게 올해 입시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계가 100분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반영 과목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갈까요? 마찬가지로 인문계 학생들은 자연계를 못 쓰죠. 확통 보면 못 쓰죠. 그쵸? 여기 없으니까. 근데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분, 과탐 보고도 인문을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죠? 자연계 학생들이 넘어올 수 있는 과인지 그거를 잘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한번 서간, 성균, 이화, 한양 비교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서강대가 이제 국어 수학으로 요약이 될 수 있고 성균도 그런 맥락이 조금 있죠. 이화는 고루고루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한양대는 탐구가 높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이화여대의 경우 지원 성향이 비슷한 대학과 비교할 때 수학 반영이 적은 편이고 고르게 반영한다. 그래서 수학이 조금 부족해도 다른 영역이 우수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물론 이게 약간 부족하다는 말을 너무 오해해서 뭐 3등급이라고 보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이화여대를 많이 쓰죠. 자, 표점이 확통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제가 아까부터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 자연계열이 쓸 수 있죠. 경영경제를 충분히 저는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컴퓨터나 이런 걸 하는 학과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제도가 있는 거 확인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양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가 변경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거 다 따라서 바꾸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모집 단위가 여기가 통합이 됐는데 어쨌든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충원이 과거보다는 더 잘 돌겠죠. 인원도 늘어났고 통합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신설이 됐다는 거. 모집 단위 간호학과가 정시에서 신설이 됐다. 간호학과 학과가 생긴 게 아니라 정시로 뽑는 인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 반영 방법이 과거에는 이제 과탐 학생들이 쓰지 않았는데 여기는 과탐도 쓸 수 있다는 게 좀 무서운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사이언스는 수학을 절대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제는 수학이랑 과탐을 이제 위주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분리되거나 통합된 거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겠고, 모집 인원이 증가할 때 증가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한 학과들이 좀 눈에 띄네요. 네, 이런 것들. 자,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증가 폭이 적죠. 그렇죠? 자, 정보시스템학과는 편제상 공대 소속이나 상경계열로 선발하므로 네, 이런 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영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연인문 상경으로 구별을 하고 있고요. 상경계를 희망하는데, 상경계를 희망하면 이제 무조건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상경계나 사회계를 희망하는데 수학을 못 봤다. 그러면 이화여대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쪽 라인에서는. 자, 그리고 한양대는 과탐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교다. 그리고 사탐도 마찬가지로 높은 편이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가장 특이한 거, 과학 2 과목이 가산점이다. 그래서 과학 1을 쓴 학생들은 이 점 때문에 아마 좀 선호도가 떨어져서 경쟁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는 여기까지가 지금 끊기죠. 3등급 격차가 크죠. 3등급은 좀 지원을 하지 말라라는 좀 시그널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는 3등급자 합격자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수학을 잘한 학생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인문계도 3등급 합격자가 없지는 않겠죠. 영어가 10%밖에 안 되니까. 10%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한국사 감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전년도 결과 국수탐 100분위가 90% 초중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다 떨어진 거 보이겠죠? 근데 올해는 자연계랑 인문계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백분위들이 3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으면 올해도 크게 변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변동폭이 큰 학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학과에서 이변이 날 확률이 높지, 여기는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자료에는 최근 이 개념만 나와 있는데, 진짜 진득하게 정시를 제대로 연구하고 싶으면 최근 3, 4년까지 보셔가지고, 이게 모집 인원이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인풋이 너무 달라지거나 변한 게 있으면 이변이 있을 수 있는 학과인데, 지금 거의 아마 한양대는 크게 지금 다르게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점수대로 대학을 가는 학교로 좀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글경, 성대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분리가 됐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정책학이랑 파이낸스 경영, 행정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고대 합격하는 애들이 여기서 빠져서 이렇게 갈 애들이 많을 거고요. 근데 이제 서울대 낮은 과를 붙어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거는 앞서서 말한 것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계열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자공 이런 학과들은 되게 높거든요. 그 충원율이. 연고대로 많이 가니까. 이런 학과들이 좋은 학과인 건 알죠. 참 좋은 학과인데, 막상 학생들은 이 학과의 어떤 그 비전이나 이런 거를 보기보단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대학 이름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영 비율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어 수학 잘했으면 서강, 성균, 그 다음에 고루고루 했으면 이화, 과탐 반영 비율이 높은 한양대, 과탐 반영 비율이 높은 한양대, 사탐 반영 비율이 높은, 그 다음에 상경계는 40%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과들이 충원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이제 결국 연고대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올해는 그게 바뀌겠죠. 군입 달라졌으니까. 자,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겠고요.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